당신은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그 다음 월급을 받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부자 아빠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월급이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급여를 받는 순간 당신은 피고용인이 되고 그것은 마음가짐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부자 아빠는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해준 대가로 돈을 줘야 합니다. 부자 아빠의 월급이 나쁘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기업가로서 만약에 사업을 접게 된다면 다른 분야로 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돌봐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는 다른 사고방식과 기술, 그리고 다른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죠. 알다시피 저는 소규모 사업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가가 되려면 마인드셋이 먼저고 스킬셋, 그리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원인지 중소기업인지 따라 규칙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대로의 일을 얘기해 줄게요. 알다시피 저의 마지막 월급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의 최악이자 최고의 날 중 하나였죠.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사가 저에게 마지막 퇴직 보너스를 줬습니다. 세전 약 3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세금이 유일한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이 수표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남과 동시에 심란했죠. 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저는 왜? 라고 되물었죠. 그는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죠. 거치게 말했죠. 그는 전에 제록스를 떠났었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보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실패해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태도의 차이라는 거야. 가장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만약에 기업가로 전환 후에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은 월급을 받지 않지만 이게 내 부자 아빠가 가르쳤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배고파지고 영리해져서 내 성격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기꾼이 될 것인가? 부정하게 변할 것인가? 상대를 속이고 훔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이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때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죠. 경험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같이 생기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것에 대비도 해야 하죠. 당신이 글쎄 내가 실패하면 엄마 아빠한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당신과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한 상자 사면 우리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서 만료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반면 저는 빚을 집니다. 얼마 전 3천억의 빚을 재융자했는데 5% 이자였던 것이 2.5%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달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부채 사용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 1월에 베트남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자 아빠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라였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듭니다.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을,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름 부유층인 의사와 변호사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들은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적기 때문이죠. 만약에 당신이 지난 20년과 다가올 20년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제 주치의는 약 3주 전에 115만 달러를 벌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는 세금이 75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후 순수익은 약 40만 달러였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제가 100만 달러를 벌면 100만 달러를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한다면 세금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는 일은 기업가로서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은행은 이어서 400만 달러를 대출받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은행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은행은 제가 아는 모두를 망쳐놓고 있어요. 끔찍하지만 은행은 저에게 좋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인쇄하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을,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알다시피 무어의 법칙이 있죠. 정보는 18개월마다 2배로 불어난다는 법칙이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이 18개월 후 구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늙은이인 이유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사귄 친구들을 만나서 항상 말하죠. 그래? 그게 벌써 50년 전 일이었어? 오늘날 은행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자를 청구합니다.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인쇄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거품과 주식의 거품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말했듯이 저축자는 루저고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고소득 직업을 원해요. 글쎄요, 그것은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빚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빚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빚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세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기업가의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기업가는 미국에서 2,400만에서 2,8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이 있고 그중 진짜 기업가는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지만 그들은 기업가가 아니죠. 자영업자는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안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실제로 나쁜 경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당신과 나 모두 다 외부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내부 경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내부 경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업가로 사는 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순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부자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가난한 경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나쁜 경제적 상황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중산층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 꾸준한 급여, 직업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되죠. 기업가는 어쨌든 직업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쓸모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 세뇌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라, 직장을 구해라, 열심히 일해라, 세금을 내라, 저축해라, 빚을 지지 말아라, 집을 사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이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동안 세뇌되어 왔습니다. 돈은 빚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돈에서 멀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들 빚을 지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당신에게 말해줬나요? 저는 주식시장이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조작되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 돈을 넣나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누군가는 주식시장 뒤에서 조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당신한테 저축하라고 말할 거예요. 은행들은 돈을 찍어내는 동안 왜 저축을 하나요? 그게 바로 1971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근본 위제에서 달러를 분리시키면서 말이죠. 은행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은행의 시스템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세상을 주무르는 건 은행들입니다. 부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부자들은 당신이 공산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놓고 은행들은 당신에게 저축하라고 하죠. 부자들은 당신이 저축하길 원해요. 그래야 은행들이 당신 돈을 10번 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 돈은 10배 넘게 무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은행들은 당신 돈의 10%의 이자를 주곤 했었죠. 지금 이자율은 기껏 해봐야 1%예요. 그리고 은행들은 여전히 10번 넘게 당신 돈을 대출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신이 저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죠. 당신 돈은 가치가 없어지고 없어질 테니까요. 은행들은 점점 부유해지고요. 그래놓고 은행은 지급한 이자에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이자를 주긴 하지만 그 1% 이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체면에 걸린 거예요.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체면을 거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저축하고 빚을 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문제점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부자들의 직원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죠. 학교에 가라, 직장을 구해라,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세금을 내라, 빚을 지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이 말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격언들에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왜 빚은 세금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행들은 그걸 좋아하고요. 은행들은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요? 돈을 빌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샀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고 지갑, 차, 집 같은 부채를 구매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배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허락한 꼴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도록 체면에 걸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놓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죠. 아니면 연금에 돈을 넣든가요. 내가 연금에 100달러를 넣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언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었을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당신 돈을 절대 못 돌려받을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하려고 설계되었어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체면에 걸린 겁니다. 작은 은행들조차 돈을 찍어내는 동안 말이죠. 그 다음 당신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겠죠. 나는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문제는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당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이 아는 대로만 행동할 겁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빚을 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 말이에요. 당신이 이런 말들을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내내 당신은 가난할 겁니다. 가장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그들이 수조 달러를 매 순간 인쇄할 때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1%와 99%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당신은 그 차이가 단지 돈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 내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 사람들이 있고 중산층 사람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